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남자들도 잘 모르는 정액의 숨겨진 비밀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옛날 사람들은 정액을 마법의 물질로 여겼는데요. 남자의 정액이 자궁 속에 응고되면서 아기가 만들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의 정액이 집안에 복을 가져온다는 미신이 아직도 통용되고 있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는 남성을 유혹해 정액을 탈취해가는 여성 정액 사냥꾼들이 경찰에 검거된 적도 있습니다. 의사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정액을 먹고 임신한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환자, 정액을 먹었더니 위장이 아프다며 위속에서 번식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환자 등등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해요. 정액을 먹으면 그냥 위산에 녹아서 영양분이 되고, 정액 먹었더니 배가 아픈 건 그냥 긴장성 위염일 뿐이죠. 정액은 정자를 담고 있는 액체예요. 그런데 정자는 정액의 약 5%만을 차지할 뿐입니다. 그럼 정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머지 95%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정자는 체내에서 수영을 하며 궁극적으로 여성을 임신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세포예요. 그리고 정액은 난자로 가는 여행에서 정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운반체 역할을 하면서 정자가 운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정액은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자궁 내로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산성을 띠는 여성의 질 내부에서 정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중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역할 외에도 훨씬 더 여성의 건강에 적극적인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뉴욕 주립대학 연구진은 주기적으로 잠자리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우울증이 더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내는데요. 정액 안에 티로트로핀이나 멜라토닌 등의 항우울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정액을 먹거나 피부에 바르면 좋다거나 정액은 고단백이다 등등 정액의 효능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생소하지만 서양인들이 구글에서 정액 효능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유입량이 얼마나 많으며 상당수의 서구인들이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면 놀랄 겁니다. 오늘은 정액에 얽힌 숨겨진 비밀들을 명쾌히 풀어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 정액의 숨겨진 비밀 7가지. 첫 번째, 먹어도 될까요? 정액을 먹는다고 해서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정액 속에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좋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정액에 난소암을 예방하는 성분까지 있다는 보고도 발표됐고요. 상대방이 성병 등 병적으로 이상이 없는 한 위생적으로 정액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액을 먹는 문제는 의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잠자리하는 연인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죠. 즉, 본인이 불쾌하지 않다면 정액을 먹어도 되고, 본인이 싫다거나 상대방의 강요에 의한 거라면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액은 밤꽃 냄새를 연상시키는 풋내가 나는 일종의 독특한 냄새로 비위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정액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 정력 향상에 좋나요? 관계를 한 후 정액을 배출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 접이불루, 즉 성관계는 빈번하게 가지되 사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정액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으며, 반대로 성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액의 적절한 배출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성생리의 특성상 관계 후 사정을 하지 않으면 성적 스트레스가 생겨서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적절한 정액 배출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통상 정액이 3일에 한 번씩 만들어지므로 일주일에 2회 정도 정액 배출로 건강한 성기능과 전립선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정액이 고단백질이라는데 먹거나 바르면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정액은 고단백질이 아닙니다.
정액은 90%가 수분이면 나머지 10% 정도가 단백질과 지방, 과당 등이고 실제 정자는 1% 미만이에요. 그러므로 정자를 먹거나 바른다고 해서 절대 피부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또한 남성의 정액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성관계 후 국부가 가렵거나 화끈거리는 증세를 보이는 정액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액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정액을 먹는 행위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알레르기의 주요 증상은 정액에 닿은 음부가 빨갛게 충혈되고 붓고 가렵고 후끈거리는 겁니다. 질 위에 피부, 입 등에서도 증상이 발현될 수 있으며 두드러기, 호흡곤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만일 본인이 이런 증상이 있다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즉, 정액이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에 의해서 정액 자체가 여성의 피부나 국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정액을 바른다고 피부가 좋아지진 않아요. 네 번째, 자기 위안을 많이 하면 정액이 나오지 않나요? 자기 위안은 자신의 은밀한 곳을 자극해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손을 사용하지만 반려 장난감을 사용하는 식으로 자기 위안을 돕는 도구를 쓰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해요. 자기 위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인데요. 최근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남녀의 90% 이상이 자기 위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위안을 많이 하면 정액이 나오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액은 72시간을 주기로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정액이 나오지 않게 되는 원인은 역행성 사정, 사정관 폐쇄, 호르몬 장애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자기 위안을 많이 한다고 정액이 나오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밤꽃 냄새의 정액 주성분인 스페르미딘은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스페르미딘은 동물의 수명을 극적으로 25%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어요. 미국 텍사스 대학 연구진은 간에 손상을 가해 간암을 발생시킨 쥐들에게 스페르미딘을 투여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스페르미딘이 투여된 쥐들은 다른 쥐들에 비해서 간암이 현저히 억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간암뿐만 아니라 간 질환을 예방하는 것도 보고됐어요. 여섯 번째, 임신한 부인에게 사정할 경우 정액이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임신 중반 이후 성관계를 꺼리는 부부들 중에 정액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부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액은 질 내에 사정되는 순간 통상 2일에서 3일 만에 정자가 죽게 되고 정액은 질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또한 정액은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태아와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정액은 알칼리성으로 강한 산성의 질을 중화시켜서 면역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정액 맛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액은 무슨 맛인가요? 굳이 먹었을 때 좋은 맛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끔 정액 맛이 달콤했다는 후기가 보이는데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어떤 사람은 애인에게 오랫동안 채식과 과일 섭취를 종용하니까 정말 맛이 달라지더라. 관계 전 1.5리터의 쿨피스를 마셨더니 정액에서 쿨피스 맛이 나더라. 몸 관리 안 하고 술, 담배 하는 사람의 정액 맛은 쓰고 비리더라 등등 인터넷에는 기상천외한 후일담이 많습니다. 정액에는 분명 정자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과당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과당은 정액 안 성분 중에서도 양이 워낙 적은 편이라서 단맛이 두드러지게 나긴 어려워요. 정액의 맛은 되게 텁텁하고 비리고 씁니다. 정액에서 정낭액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전립선액에는 스퍼민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이들은 약 알칼리성으로 여성의 질 산성도를 중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약 알칼리성의 맛이라는 게 되게 텁텁하고 시고 쓰거든요. 락사와 같은 화학물질이 입에 튀었을 때 느꼈던 쓰고 역한 맛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삼킬 때 위액이 올라오는 것 같은 쓴맛이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정액의 맛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의학적 연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신뢰할 내용은 아니에요.
생활 환경이나 식습관에 따라 채취가 다른 것은 확실하니 정액 역시 일정 부분 맛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은데요. 인간의 분비물은 실제로 섭취한 음식에 따라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타지에 방문했을 때 이색적인 채취에 놀라게 되는 것이나 술을 많이 마신 뒤 다음날 본 소변의 향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정자의 맛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장기간에 걸친 식이요법 개선과 운동을 통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스턴트, 설탕, 가공육과 같은 식품이나 음주나 흡연 습관은 정자의 운동성과 이동성,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식습관에서 완전히 환골탈태를 시도해서 과일, 채소, 저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한다면 신체 대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정액 역시 건강해질 겁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시도했다 하더라도 만족할 만큼 달콤하고 신선한 정액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 하기 하루 전부터 연인에게 삼시세끼 순도 100% 오렌지 주스를 먹이거나 야채와 과일만 섭취하게 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점진적인 식단 개선을 권유하며 건강한 신체를 함께 만들어가 보세요. 정액의 맛은 모르겠지만 성관계의 질은 확실히 향상될 거예요. 지금까지 남자들도 잘 모르는 정액의 숨겨진 비밀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남자들도 잘 모르는 정액의 숨겨진 비밀 7가지. 첫 번째, 먹어도 될까요? 두 번째, 정액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 정력 향상에 좋나요? 세 번째, 정액이 고단백질이라는데 먹거나 바르면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번째, 자기 위안을 많이 하면 정액이 나오지 않나요? 다섯 번째,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여섯 번째, 임신한 부인에게 사정할 경우 정액이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일곱 번째, 정액 맛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